예,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서 키맨으로 통하는 분, 그리고 증권업계의 우주 대스타라고 많은 분들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주 대스타셨네요.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얼마나 이제 키맨은 어떤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시장 전체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마무리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 오후 2시 이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약박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자마자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안정화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뭐 기존 스탠스하고는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점은 2023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던 부분이 아마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점도표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제 금리를 좀 올리겠다라는 위원들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 것 같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사실 오히려 이제 발언 이후에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끝난 것 같고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이 던졌는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테이퍼링 없고 물가 금리 올라도 아직 멀었다라는 뉘앙스를 비추면서 증시가 미국 증시도 뭐 화답을 했고 우리 증시도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시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이제 3,08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네. 궁금한 건 앞으로도 시장의 강세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것인가? 정고점 가면 계속 이제 내려오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상단을 열어놔야 될까라는 고민은 들거든요. 네네. 박스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 네,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지수 상단을 뚫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에 일어난 흐름을 보시면 단기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장기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 말은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가 1.7%를 넘어서게 되면 이 1.7%라는 기준은 이머징 마켓의 평균 배당 수익률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넘어서면 상대적으로 또 이 주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머징에서는 자금을 좀 일부 이탈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시장 금리가 크게 뭐 안정화를 못 찾고 계속 올라간다라면 지수는 당분간 좀 등락 흐름이 이어지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이라 그러면 사실 매매하기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는 팔고 아래에서는 사고. 혹시 밴드는 위아래로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상단은 3,1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3,150 전후. 하단은 3,000선 전후. 이번에 저점이었던 그 정도를 일단 박스권 이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질 때 오히려 그때 좀 사고요. 안정화 찾아서 시장이 좀 올라올 때 좀 수익 난 부분들은 좀 줄였다가 그렇게 이제 금리 등락에 따라서 박스권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질 때 뭐 사야 됩니까? 자,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는 당분간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도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주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보험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활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보사보다는 생보사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손보사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사고도 안 나고, 뭐 병원비도 안 들고 이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손보보다는 생보 쪽으로 한번 감심을 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어쨌든 아파트라든지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LH 사태로 인해서 아마 민간 주도의 움직임에 무게감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섹터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DLENC라든지 아니면 건자재 주식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유망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도 하시고 예. 네, 실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제가 종목을 딱 송곳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네. 금융주 쪽에서는 보험, 생명보험사 관련 주목을 하자. 그리고 건자재 쪽은 콕 집어서 DLENC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건설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자, 그럼 이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화려하게 유가증권 네. 시장에서 데뷔를 하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SK 바이오팜 때 첫날 이제 상한가 가고 거래된 물량이 60만 주인데 네. 조금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0만 주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러면은 상한가 더 빨리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고민도 들고요. 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큰데 제 생각에는 내일까지 좀 상한가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상상 네네. 가능성. 예. 네, 일단은 우리가 공모주 처음 상장됐을 때는 일단 유통 주식 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일 내에 얼마나 이제 풀리는 물량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약 890만 주, 한 900만 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풀려서 장중에 거래량이 한 900만 주 됐다. 그러면 손바뀜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서 말아버릴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예요. 이 말아버린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전문 용어를 쓰시네요. 네네네. 예. 아예 새로운 레벨로 간다. 네네. 이제 아예 그 거래하는 거래의 주체들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 네. 말씀을 주셨어요. 예, 네네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팔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한 물량이 85% 거의 뭐 기관들이 팔지 않겠다고 락업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나올 물량이 그러면 900만 주 돌아버리면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면 한 번 더 내일까지 갈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아직 900만 주까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예. 충분히 아마 기대감을 더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는. 사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한 종목은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한가로 이제 걸려 있어서 네. 이거보단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미치는 파급 효과. 네.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그쵸. 그동안 많이 서러웠는데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라는 훈풍의 이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제약바이오가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일 좀 약한 업종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니까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벌 수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못 버니까 이제 금리 올라갈 때는 부담으로 작용해서 1월달, 2월달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약간의 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역할은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컸고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오스코텍이라든지 녹십자, 랩셀 뭐 이런 종목들은 보니까 움직임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해서 심리적인 안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시장 금리가 지금 멈춘 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1.7% 넘어서서 다시 계속 움직이는 그림이 된다면 또 이러한 성장주들, 특히나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한테는 또 흔들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움직임을 살피시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제약 바이오주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사실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돈 빌려다가 막 투자하고 이런 그쵸, 기업들이 네.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런데 네. 바이오는 특히나 임상을 진행을 할수록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다 돈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좀 안 좋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런 투자 심리가 반영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이 빠진 건 오히려 매수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대형 제약사들 보세요. 아니면 임상 진행하고 있는 거, 뭐 제약 바이오도 워낙 네. 크잖아요. 네네. 조금 더 좁혀주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움직이는 게 예. 우리가 이제 그 백신 때문에 CMO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CMO 관련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녹십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녹십자, 네, 지금 러시아 백신 네, 그 기대감이 이야기도 있어요.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먼저 이렇게 백신을 생산해주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예. 마진이 거의 50%가 넘어요, 다들.
예, 그래서 1,000원 팔았는데 500원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CMO를 위탁해서 대신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녹십자라든지 뭐 ST팜 이런 종목들 CMO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수주 받아서 만들어주는 거 네. 녹십자 ST팜 주목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고민 많으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요.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악재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폭스바겐에서 예. 폭스바겐이 일단 내년도부터에는 테슬라보다 더 훨씬 글로벌리 1위 전기차 업체로 올랐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가 이제 그 폭스바겐이 로드맵을 정한 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일단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 SDI가 한 5% 정도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각형을 유일하게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업체가 삼성 SDI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 SDI는 나중에 만약에 폭스바겐이 노스볼트라든지 CATL가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삼성 SDI한테는 손을 한번 내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SDI 정도는 낙폭이 클 때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폭스바겐에서 로드맵 발표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소재를 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도 이 부분에 따라서 당분간은 폭스바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갭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사실 좀 저항이 많이 생겼거든요. 갭이 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냉큼 이렇게 네, 네, 보기보다는 그렇죠. 네. 좀 추이를 지켜보자. 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삼성 SDI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괜찮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도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그래도 시장 방어에 나서주면서 지수는 버텨주긴 하는데요.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가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